자, 이번에는 고려인의 생활입니다. 이쪽 교과서에서 서술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암기할 건 많지는 않아요. 본 수업 때도 선생님이 요것만 강조했었을 거야. 선생님 학습지에서 이 보라색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학교 수준에서 꼭 나오는 거니까 보라색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역시 똘똘이들, 역사 덕후들, 고등학교 한능검 대비하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고려인의 생활은 양인과 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분이 크게 두 개야. 양인이냐 천인이냐 천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천제라고 해요. 양천제. 그래서 양인은 지배층과 백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사극 본 친구들 알 거예요. 백정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여러분? 도살업자들. 소, 말, 돼지 이렇게 잡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백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살, 가축을 잡는 아주 찌질,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찌질, 찌질, 천민 중에 천민 이렇게 취급됐던 애들이 백정이었는데 고려시대 백정 일반 농민이야. 평민이야. 그래서 요거 차이 좀 알아두세요. 고려 백정은 일반 평민 농민이었었고 조선은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천민. 뭐 노비 대다수는 천민이었었고 그래서 양인, 천인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 하지만 이건 꼭 알아두세요. 중학교 수준에서도 이건 알아두세요. 남녀 평등 사회가 고려시대였었습니다. 언제부터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됐냐면 조선 후기부터. 조선 후기라 하면 임진왜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전을 전기라 그러고 후를 후기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어. 이게 언제까지 유지됐냐면 지금까지도.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키가 전교에서 제일 컸거든요. 그때는 키수는 앉았는데 내 짝꿍은 항상 머스마였어. 남자. 근데 되게 부러워 했었잖아. 앞에 여학생들이 앉는 이런 애들 너무 부럽더라고. 항상 내 옆에는 막 쿠스점 이렇게 수두룩한 어떤 괴물 같은 새끼가 앉아 있었는데 내 짝꿍은 항상 남자였어. 지금 보니까. 왜냐면 선생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원해가지고 여자들 혹시라도 여자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때는 여자가 100명이었으면 선생님 때 남자가 한 105명 이 정도 됐었어요. 키가 크니까 항상 짝꿍은 그냥 귀여운 남자애도 아니요. 키 커가지고 막 수염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다리털 숭숭 해가지고 나도 그랬겠죠. 그 남령. 그래서 선생님 하더라도 남자가 대우받는.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긴 했지만 선생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남성 위주 사회였었어. 선생님 아버지가 있고 선생님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주 싸우셨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라 했었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항상 틀리고. 근데 아버지는 항상 마지막에 질 것 같으면은 어디 여자가. 근데 나는 어디 여자가 하는데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깨갱하는 것도 이해 안 되더라고. 요 세대에서는 어디 여자가 하면은 깨갱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던 그러한 남성 위주 사회였던 거지. 조선 후기부터. 근데 고려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 고려시대 때 어디 여자가 하면 싸다고 맞았어. 남녀 평등 시대거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남녀 평등이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잡고 있죠. 선생님도 집에 가면은 막 설거지, 빨래, 밥 같이 해요. 아침에도 아침에 선생님 설거지, 선생님 아내가 밥 해서 하고 육아도 시간 될 때 같이 많이 하고 여러분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때는 이제 이런 거 안 하면 이제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 여성 위주의 사회가 갈지 몰라요. 선생님이 지금 교직에 있지만 지금 과도기잖아. 이런 시대에서 선생님 같은 남녀평등 시대의 과도기인데 그래도 이 공무원이나 교사 집단은 남자랑 여자랑 좀 그래도 제도적으로 평등한 사회인 것 같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 같은 잘생긴 남자들이 많지가 않죠. 자, 가족세도 남녀평등 요 사례들 꼭 알아두세요. 자, 재산 똑같이 나눠가죠. 남녀 차별 없어. 친가, 아빠 쪽, 외가, 어머니 쪽 차별 안 뒀어요. 여자들도 호족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호족의 주인. 조선 때는 남자만 됐거든. 족보 알죠? 족보에 친손자, 외손자 차별 두지 않았어요. 호족에도 그냥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어요. 음서 기억나요? 조상이 5품 이상의 높은 관직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관직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 음서 혜택도 남자 쪽, 여자 쪽 할 거 없이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야. 일부 일처제.
남편 하나에 부인 하나야. 근데 여기 선생님 늘까 말까도 안 넣었는데 어떤 고려시대 때 관리가 왕한테 건의를 해. 전하, 우리 일부 다 차지합시다. 남편 하나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시다 했더니 얘 완전 속된 말로 다구리 당해가지고 거의 묻혔어요. 그럴 정도로 고려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 그리고 처가살이가 오히려 대세였어. 처가살이는 처가, 엄마 쪽, 아내 쪽 집에 가서 사는 게 대세일 정도로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우를 더 받았다 할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남녀 평등. 그 남녀 모두 이혼이라든지 재혼이 가능했었고. 조선 때 이혼이 어딨어? 재혼이 어딨어? 만약에 내가 20대 꽃다운 부인이었어. 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네? 나 재혼하고 싶어도 못해. 죽을 때는 혼자 살아야 돼. 시부모님 모시고.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여학생들 볼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태어났으면은 되게 가슴 아팠을지 몰라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건 수업부터 소개 안 했어요. 향도라는 건데 고려는 불교 국가죠. 고려 전기에는 이 불교 같은 행사 있죠. 같이 했어요. 절, 탑, 불상 같은 거 짓는데 같이 했어.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거 했었어요. 매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에 뭐가 있을까요? 매장하다. 땅 파서 뭐 묻는 걸 매장하다 그러잖아요. 향나무. 나무 중에 향이 나는 나무가 있거든. 이 향나무를 묻었어. 어디에? 향나무를 강이나 바다에 묻었대. 그럼 이 향나무에 향이 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어떤 부처랑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아. 그래서 향나무를 여기에 묻어서 불교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매향풍습이라고 해요. 좀 불교적인 부분이라서 선생님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 교과서에 자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를 통해서 불교적으로 어떤 얻음을 취했었다. 근데 이것이 변해 나중에는. 여기서 특징은 같이 했다라는 거죠. 같이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 농민들이 공동체를 조직하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적인 행사 때문에 같이 했죠. 근데 이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그 결혼할 때, 그리고 우리 뭐 표 심을 때 같이 일하잖아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어떤 노동할 때 같이 하는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자, 다시 고려 전기 때는 불교적인 행사로 같이 모였지만 이것이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장례, 결혼, 어떤 노동을 같이 할 때 하는 조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 이 조직을 뭐라 부른다? 향도라고 합니다. 한능검과 고등학교 때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계시심사지 오정석탑, 서천 매향비 여기 글 쭉 읽어보면은 매향, 향나무를 묻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과 이런 것은 향도랑 관련된 대표적인 사진이니까 알아두세요. 요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재산 나눠줬대. 근데 아들한테 일부러 노비 40년 넌 더 줄게. 너는 남자니까 더 줄게 했더니 이 아들이 생각이 있었어. 사양하더래. 어머니 꺼지세요. 어머니 꺼지세요. 일남 오녀 사이에서 어찌 아들인 저만 더 받겠습니까? 우리 육남매가 골고루 화목하게 살도록 하려는 어머니의 뜻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어머니 아무리 제가 잘생기고 줌바도 잘 추고 완벽하더라도 어떻게 아들한테만 더 줍니까? 누나들하고 여동생들 싫어할 거예요. 어머니 꺼지세요. 똑같이 n분의 1 해주세요. n분의 1. 내가 봤을 때 이 아들은 MZ세대인 것 같아. MZ세대의 특징이 n분의 1이라며. 그래서 이미 시대를 앞서 나갔던 MZ세대의 아들이 여기 있었네. 농담이고 남녀 평등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겠죠. 여기까지.